와인 리뷰에 발행이 되는 최우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강론에 이어서 제67강 타이틀은 아비뇨네시 비노 노빌레 디 몬테 풀치아노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상당히 긴 이름입니다만은 와인의 브랜드는 아비뇨네시입니다. 아비뇨네시고 다음에 이 와인이 나는 곳을 가리켜서 비노 노빌레 디 몬테 풀치아노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제65강에서도 이 아비뇨네스에 대해서 간결하게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다시 이 독자적으로 아비뇨네스만 관해서 비노 노빌레 디 몬테 풀치아노의 와인을 이야기하는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탈리아에 그렇게 숱한 와인 마을이 있고 산지가 있고 거기에서 나는 훌륭한 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굳이 몬테풀치아노라는 마을에서 나는 와인에 한해서 비노 노빌레, 즉 귀족이 마시는 와인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졌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오랫동안 이탈리아 와인을 이렇게 마시고 익히면서도 그 사실은 깊이 관심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비노 노빌레 이 몬테풀치아노에서 나오는 와인이 귀족이 마시는 와인이구나 하는 그 정도로 그냥 가볍게 넘겼는데 제가 사실은 몇 달 전에 제가 늘 쓰는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역사적인 만남이 있는데 그 역사적인 만남에 제가 두 사람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만나는 장면에 글을 쓴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메디치 가문의 유명한 로렌조 디 메디치고 또 한 당사자는 이 몬테풀치아노에서 올라온 안젤로 폴리차이라는 시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르네상스, 즉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일으킨 로렌조의 주변에는 숱한 예술이 문학인 이러한 분들이 거기에 구름같이 모여서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이렇게 일으키는데 이바지했던 것은 너무 익히 알려져 있는 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이런 분들이 전부가 사실은 그때 이 로렌조 주변에서 르네상스의 한 멤버로 참여했던 것은 제가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해서 이 역사적인 만남에서 제가 늘 궁금해 여겼던 비노 노빌레가 왜 이 귀족의 와인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확인했기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아비뇨네스의 와인을 샘플로 해서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의 와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이 몬테풀치아노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와인 산지기도 하고 와인이 나는 마을이라 해도 되겠습니다. 이 몬테풀치아노의 와인이 나는 곳은 토스카나 지방, 즉 우리가 말하는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토스카나 지방에는 두 곳의 큰 마을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렌체, 영어로는 흔히 플로렌스라고도 합니다만은 피렌체가 있고 다음에 서남쪽으로 한참 내려오면은 한때 공국의 수도로 있었던 시에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시에나는 많은 관광객이 찾고 그리고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서 가장 완벽하게 중세 마을이 보존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 주변 일대에는 광활한 끼안티와 끼안티 클라시코의 포도밭이 있다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에나에서 기점을 해가지고 동남쪽으로 약 한 60km 내려오면은 오르치아라는 계곡하고 다음에 끼아나라는 계곡 두 계곡 사이에 이렇게 와인 산지가 마을이 있고 와인 산지가 있는데 와인 산지는 약간 언덕 이렇게 지점에 발달되어 있는데 이 마을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의 와인이 나는 바로 그 몬테풀치아노 마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역사적인 만남에서 로렌조하고 폴리치아노라는 두 사람이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인 폴리치아노가 바로 이 몬테풀치아노의 출신이기도 합니다. 해서 몬테풀치아노의 출신인 이름난 시인과 다음에 르네상스를 이끌고 있던 메디치의 메인 역할을 했던 로렌조 두 분이 서로 역사적인 만남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 와인이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연이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렌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잠시 접어두고 폴리치아노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은 1454년생이니까 우리가 흔히 그저 이렇게 이야기식의 15세기 중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찍이 이렇게 아버지가 변호사였고 유복한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써 어차피 이제 공고한 과정이 일어나고 해서 마침 사촌이 주도인 피렌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옮깁니다. 옮겨서 자기의 학업을 계속을 해서 나중에 훗날 그리스의 호마가 쓴 일리아드라는 방대한 시를 번역하고 그것을 세상에 펼침으로써 이제 이탈리아 안에서는 토스카나 일대에서는 아주 널리 알려진 시인으로 이름을 얻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시인인 동시에 대석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인이 당시에 르네상스를 한참 이끌고 있던 그리고 그 주변에 숱한 현자들이 모였을 때 로렌조가 이 폴리치아노를 그냥 두었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서 두 분이 이제 만나게 되고 폴리차이의 깊은 이렇게 지식에 감동을 받은 로렌조가 자기의 두 아들을 이렇게 훈육을 하는 가정교사로 집안에 같이 머물게 하도록 합니다. 해서 이 두 사람의 인연이 이제 그렇게 시작을 되었다가 다시 깊은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은 로렌조가 아주 위기의 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사실은 다 긴 이야기는 못했습니다만은 할아버지 코시모 메디치가 어떻게 해서 부를 창출할 수 있었느냐면은 은행업입니다. 은행업 다시 요새 말하는 금융업으로 해서 부를 이룩했고 그 부를 바탕으로 해서 아버지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일찍이 병약해서 피에로 메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피에로 디 메디치가 일찍이 병약해서 40대 나이에 죽음으로써 아버지 뒤를 이어서 손자가 20살 때 사실은 메디치 가문을 총 지휘하는 이렇게 지휘봉을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대단히 일찍부터 가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메디치 가문은 사실상 피렌치 공화국을 실질적으로 다스렸던 당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로렌조는 정치 그 이전에 이 현자들을 모호해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끌고 나가는 동력의 역할을 부여했던 겁니다. 피렌체에서 아주 그 힘든 일이 로렌조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그 피렌체 안에서 메디치가만 독자적으로 이렇게 마음 놓고 은행 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쟁자가 있는데 그 경쟁자 가운데서 파치 가문이 있었는데 이 파치 가문이 로마의 교황 식스투스 4세를 이렇게 유착이 돼 가지고 이 메디치 가문을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해서 상당히 어려운 공공에 처해지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지만은 이 파치 가문이 끝내 아예 로렌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암살을 모의하고 실제 그것이 행동으로 발전되는데 산타 마리아 대성당에서 로렌조 가족이 같이 예배를 하고 나오는 그 현장에서 파치의 가문에서 고용한 암살자들이 들이닥쳐가지고 피나는 사실은 이 암살 행위가 있었는데 다행히 로렌조는 이 목에 자상만 입고 그 위기 모면에서 탈출을 하게 되고 불행하게도 동생인 줄리아 디 메디치의 줄리아가 거기서 피살을 당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암살의 그 현장에 가정교사였으니까 폴리자이도 당연히 가족들과 같이 예배에 참석했을 거고 그 예배 현장에서 암살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용감하게 로렌조를 감싸고 그 위기에서 탈출을 하도록 사실은 도운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기록을 보면서 이 두 분이 물론 한 집에 살고 서로 짙은 우정을 가졌을 테니까 당연한 이야기였지만은 그 현장에서 다시 로렌조의 위기 순간에서 구해가지고 탈출을 했다 하는 것은 아마 이 폴리차이가 얼마만큼 로렌조하고 끈끈한 연을 가졌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해서 제가 그 탈출 이전이나 이후에도 아마 로렌조하고 이제 그 인연을 뭐 지속되었을 테니까. 근데 이 폴리차이가 고향 마을에서 늘 와인을 갖고 와서 그 주변에 있는 숱한 뭡니까 교환한 귀족들과 함께 몬테풀치아노의 와인을 마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와인의 질이 하도 좋으니까 아예 그만 귀족들이 즐겨 마시는 와인으로 해서 피노 노빌레라는 별칭이 붙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날까지 피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 즉 몬테풀치아노에서 온 디는 프롬이니까 그 몬테풀치아노 말에서 온 귀족들이 마시는 와인으로 그 타이틀이 브랜드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워낙 좋은 와인이었다 보니까 1980년에 최초로 이탈리아가 최상급인 DOCG의 카테고리를 만들 때 이 피노 몬테풀치아노 와인을 DOCG의 최상급의 카테고리로 DOCG를 주었다 하는 것도 그만큼 훌륭한 와인이었다 하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제가 이 아비조네스의 와인에 관한 이야기를 샘플로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이 백라벨에 보면 아비조네스로 되어 있고 피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 그 다음에 DOCG 토스카나로 되어 있어 빈티지는 2018년을 되어 있는데 이 와인을 빚은 포도 품종이 산지오베제고 100%가 이 아비조네스의 와이너리에서 이렇게 가꾼 그리고 경작을 한 포도로 이 와인을 빚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이너리가 보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이 오너가 이탈리아노가 아니고 벨기움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 그리고 마지막에는 2009년에 가서 이 아비조네스를 완벽하게 인수를 함으로써 현재 이탈리아 안에서 그리고 몬테풀치아노 와인을 빚는 것과 더불어 가장 드넓은 이 바이오 와인을 빚는 가장 큰 와이너리도 알려져 있습니다. 해서 오늘 이 와인을 제가 아마 이 테이스팅 노트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라색이 잠긴 아주 밝은 루비 레드 색깔을 보이고 상쾌한 풍미 그리고 실키한 탄닌의 질감이 있어서 아주 마시기에 훌륭한 와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뇨네즈 와인뿐만 아니라 제가 피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의 와인이 가장 음식과 이렇게 매칭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은 이 산지오베제로 빚은 이탈리아 와인이니까 두말할 바 없이 이탈리아의 음식과 가장 훌륭한 매칭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파스타나 피자나 해산물이나 치즈도 이탈리아에서 나는 고르곤자 치즈가 가장 훌륭한 매칭 파트너가 된다 되어 있고 좀 이렇게 범위를 넓히면은 로스트 포크하고 바베큐가 이 와인에 더 이렇게 다툴 수 없는 훌륭한 매칭 음식이 되고 파트너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와인을 들여오는 곳이 레뱅입니다. 레뱅은 제가 늘 이렇게 이 집의 와인을 이야기할 때마다 대단히 훌륭한 와인들을 많이 이렇게 들여오고 있습니다. 처음 이 레뱅이 설립되었을 때 제가 저희들 와인집에 있던 스텝도 그쪽으로 건너가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속적인 성장을 하면서 지금 현재 손가락 이렇게 몇 개 꼽는 그 가운데 물량 면에서 그리고 질적으로도 가장 이렇게 많은 와인을 수입해서 유통해 하는 그러한 수입 유통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피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 와인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이 샘플 와인을 레뱅 걸 취했다 하는 바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고맙습니다.